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스지미의 Z6X 빔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언박싱 및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자제품이나 뭐 먹을 거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료들을 많이 찾고 보고 어떤 것들을 사야 좀 더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는지 보고 삽니다. 유튜브를 어디 보더라도 빔 프로젝트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안시, 빔 프로젝트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안시와 루멘이 있어요. 보통 근데 루멘 3000 거의 10대 1, 100대 1로 나누나 그 정도라 하여튼 그런데 10대 1로나 8대 1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안시가 200이면 보통 뭐 루멘으로 하면 1500 이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500 루멘이 200 안시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해상도. 이제 얼마나 화면이 뭉그러지지 않게 보일 수 있는 해상도의 차이가 있고요. 이제 요즘 좋은 제품들은 뭐 4K까지 지원돼서 모니터나 테레비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4K와 FHD, 예전에는 뭐 HD 이런 건데 지금 HD 화질로 봐도 뭐 괜찮기도 한데 FHD면 더 좋고 4K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명암비. 이제 명암비는 이제 화면에 밝기라고 하기보다는 어두운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지. 영화를 볼 때 보통 이제 어두운 화면으로 많이 진행되는 게 있는데 밤에 이제 액션씬이나 아니면 우주공간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두워도 물체가 잘 표현되는 거, 사람이 잘 표현되는가, 아니면 어두운데 다 꺼멓게 나오는가, 이게 명암비가 높을수록 잘 구분이 되어져서 볼 수 있는 게 명암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의 안시는 800안시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1080p FHD 화질이고요.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은 이제 초당 이제 화면 컷수를 말하는데 높을수록 좋은데 요즘 뭐 기본 일반 동영상은 30프레임이고 좀 좋은 거는 60프레임으로 해서 좀 더 스무스하게 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명암비는 4000대 1로 생각보다 명암비는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해상도에서는 1080p라고 했는데 4K까지 재생은 돼요. 단지 실제로 출력이 되는 거는 1080p인 거죠. 이게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4K 뭐 지원된다고 해서 4K로 화면을 내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출력은 1080p고 이제 4K까지 재생이 된다, 이 말 뜻이고요. 램프 수명은 30,000시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 제품이나 뭐 빔 프로젝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봤을 때 앱손 제품들도 상당히 저가인데 성능은 좋고 했는데 램프 수명이 300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하면은 뭐 1, 2년 쓰면은 뭐 많이 보면은 이제 램프 수명이 다 돼서 램프를 다시 수리를 맡겨야겠죠. 교체를.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뭐 빔 프로젝트는 8만원인데 램프 가는데 저도 갈아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걸로 장사를 하겠죠. 예전에 프린트를 팔았을 때 프린트보다 잉크 값이 더 비싼 것처럼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구매를 해서 지금 이제 3월 됐는데 상당히 많이 썼고요. 중국에서도 많이 썼는데 제품 만족도는 아주 많이 만족되어지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이 제품 말고도 제우스 A700이라는 제품도 사서 많이 봤었지만 그 제품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뭐 제우스 H100이 뭐 나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제품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타오바오로 2,900위안에 사서 이제 중국에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2,900위안이면 한 50만 원 정도고요. 한국에서 구매하시려면 뭐 직구로 하셔야 되는데 알리나 뭐 이런 데서는 뭐 7, 80만 원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타오바오로 해서 자기가 직접 직구 방법으로 이제 배대지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관세 내면은 좀 더 비싸겠죠.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했던 거에 다시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좀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이제 케이스를 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비닐 되어 있는데 먼지가 상당히 많이 껴있죠. 이건 제가 많이 써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엑스짐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컴팩트한 제품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렌즈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스피커인데 하만카돈 스피커로 이제 제휴 맺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만카돈 스피커 소리는 제가 맡기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 렌즈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평면이고 뒷면에 이제 단자가 있고 전원 버튼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HDMI, USB 뭐 여기에다가 이제 USB 꽂아서 직접 볼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는 뭐 오디오 잭, 전원 잭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빛을 발생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돼서 통풍을 잘 해줘야 돼서 이제 밑으로 통풍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뒤로도 아마 통풍이 될 거예요. 제품은 이제 무광 제품의 검은 블랙 제품이고요. 이 제품 윗버전, 아랫 버전으론 엑스짐이 Z6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Z6X고요. Z6X고 6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국제 버전이 또 있어서 한 뭐 8, 9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제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중국어만 지원이 되고 영어는 변환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없는 것 같고 되게 디자인은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가 거의 없어요. 중국 사람이 몇 개 해놓은 거 몇 개 있고 한국 사람이 이제 리뷰해 놓은 건 거의 없어서 이제 찍는 건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고 사시라고 이제 찍는 거고요. 이 제품은 이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해서 쓸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전에 이제 제우스 H100 제품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제품에 문의한 게 이제 보조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보통 보조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은 250안시 이하 거의 보통 또는 이제 제우스 A700 말고 제우스 A300 모델이 이제 300안시인데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맥시멈이 이제 300안시예요. 밝을수록 이제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로는 감당이 안 돼서 보조 배터리로 보통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AC 콘센트를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따로 샀고요. AC 지원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까면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어댑터 이제 원래 이렇게 검은 걸로 묶여 있는데 제가 쓰던 거라 이제 다시 묶기 귀찮아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어댑터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 꽂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센트가 이제 있는데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뒤에 구멍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여기 꽂아서 이제 콘센트를 꽂으면 되죠. 보통 중국 제품을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에 이제 다시 꽂아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코드로 바꾸는 어댑터를 보통 쓰세요. 뭐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두꺼워지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사 노트북에 한국용 콘센트가 있어요. 요 제품이 이제 남아서 요 제품으로 이제 꽂고선 바로 이렇게 그냥 한국 제품처럼 쓰면 됩니다. 요 케이블은 뭐 인터넷으로 1,000원, 2,000원이면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비싸봤자 3,000원이고요. 3,000원이면 뭐 그냥 편하게 이거 사서 콘센트 따로 어댑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저거 사셔서 하시는 게 깔끔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박스에 있는 건 다 끝이고요. 이제 리모컨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배터리도 처음에 들어있더라고요. 배터리 들어있어서 넣고 AAA 사이즈고요. 이렇게 리모컨은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 제품만 따로 사면 5, 6만원 하더라고요. 이 리모컨만.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원 킬 때도 바로 되고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거의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전원 켜고 모드 변경할 때 쓰게 됩니다. 이 제품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장점으로 보면 인터넷을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가 거의 탑재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가 없어요. 구글 거를. 그래서 뭐 어떻게 대충 하면 되는데 어플들은 몇 개 깔려 있는데 TV를 볼 수 있는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러링 기능도 있고 애플 거와 안드로이드 거가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갤럭시 S20을 지금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갤럭시 전 것도 7이 있었어요. S7이 있는데 S7이나 S20 갤럭시 제품들은 이거와 미러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핸드폰이 이제 샤오미 제품 포코폰을 쓰는데 샤오미 포코폰으로는 미러링이 바로 되고요. 또 그 제 패드를 갖고 있는데 패드로도 바로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보통 제가 이걸 쓸 때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제가 이제 태블릿에 이제 SD 카드를 장착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많이 넣어놓고 영화를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USB를 꽂아서도 재생이 됩니다. 근데 외장 하드로 했을 때는 좀 동영상을 못 잡는 경향이 있는데 USB로 옮겨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플도 따로 플레이어 어플도 따로 설치를 했고요. 자막 문제 때문에 MX 플레이어를 제가 또 따로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패드를 거의 리모컨 식으로 써서 유튜브나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USB로 키면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앞뒤로 이제 바꿔야 보다가 끊었을 때 지점을 선택할 때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드를 바로 이제 리모컨처럼 사용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안 되기 때문에 미러 캐스트 이런 걸 또 사서 꽂아서 할까 생각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핸드폰으로는 쓰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영상을 틀어놓고 카톡이나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나가서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교체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미러링을 하기에 좀 힘든 점이 뭐냐면 화면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청을 미러링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던가 카톡이 온다던가 하면은 되게 쓰기가 불편해서 패드를 옆에다 두고 패드로 계속 틀어놓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쓰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TV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중국 TV 보고 싶으시면 볼 수가 있어요, 공짜로. 그리고 뭐 가능하면 유튜브도 플레이 어플을 설치를 강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를 이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튼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차라리 패드를 옆에다가 하고 계속 바꿔서 보고 하면 되는데, 이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른 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에 제우스 H200도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빔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하면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엔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빔 프로젝트로 플레이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넷플릭스는 설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강제로 하면 다 되겠죠.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장담은 제가 넷플릭스를 잘 보질 않아서 뭐 장담은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이렇고 이제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불을 끈 상태고요. 창문에다가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창에 원래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블라인드는 좀 오돌오돌해가지고 100인치로 그냥 커튼처럼 쓰려고 이제 스크린을 구매를 했고요. 요게 이제 리모컨인데, 리모컨을 누르면 블루투스 기능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원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볼 수 있고, 이제 와이파이는 리모컨을 일단은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와이파이도 집에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 와이파이도 연결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쓰일 거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HDMI를 연결해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미러링을 하시면 되는데, 끝으로 오시면, 맨 오른쪽으로 끝으로 오시면 이제 기본 설정 부분이 있는데, 제가 MX 플레이어는 설치를 해놨고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패드로 연결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쓰고, 화면이 지금 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설정 들어가셔서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정 보다가 이제 한 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설정 다시 들어가시면 이런 기본 화면이고, 와이파이 잡을 수 있고, 핫스팟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핫스팟도 할 수 있고, 블루투스로 뭐 리모컨도 당연히 연결을 하고, 또 뭐 스피커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스크린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칭 위아래 설치 방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뭐 있고, 위아래로도 대칭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중국어예요. 근데 뭐 몰라도 그림만 보면은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Z6X 뭐 블로그 찾아보면 이거 설정 하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설정에서 설정 들어가면 언어 바꾸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하는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키스톤부터 마치도록 할게요. 밝기도 뭐 조정할 수 있는데, 뭐 최대로 해놓으시고 쓰시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오토 키스톤을 맞추는데, 오토 키스톤 모드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줄이면 화면도 줄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아래로 대칭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오토 키스톤도 안 쓰고 저는 수동 키스톤으로만 이제 거의 씁니다. 뭐 화면도 작게끔 할 수 있고, 작으면 당연히 화질이 더 좋아지게끔 보이겠죠. 근데 빔 프로젝트에 쓰는 목적이 이제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최대로 해놓고, 뭐 이제 거리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뭐 이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방이 다 줄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막 줄일 수 있어서 수동 키스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좌우 다 안 맞는 거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사방을 일자로 맞춰서 일단 최대로 크게 해놓고 안 맞는 모서리 부분을 맞춰야겠죠. 일단 여기는 위아래가 좀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줄이면 되고, 이쪽도 좀 줄이시면 될 거고, 이쪽도 줄이면 평평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제품의 설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돌리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위에서 아래로 꺾었어요. 이제 제가 옆에 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큰 화면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꺾었는데, 실제로는 저는 저기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운데로 맞추고,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화면을 다 안 쓰고 모니터 있는 거 피해서 정도로 쓰고 보고 있어요. 이제 바닥에 누워서 바로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편하겠죠. 그리고 보여드릴 게, 테레비 같은 경우에 테레비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무료로 보는 게 HD 화질밖에 안 됩니다. 나가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내고 중국 거 끊으면 유료로 4K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코난 뭐 원피스 뭐 여러 개 있는데, 2화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건 유료 버전인가 봐요. 애니메이션도 따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또 막상 보려고 하니까 잘 못 찾겠네요. 원피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무료로 다 됐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만 되는 거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 어플을 키시면 중국 TV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동용인데 채널 따로 있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중국어를 잘 모르는데 두 번째 거 하면은 전 채널 다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화질 되게 괜찮게 나오죠. 지금 불 꺼놓은 상태인데 불 켜고 보면은 그래도 보일 정도 됩니다. 지금 저거는 제 형광등이 좀 안 좋아서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뭐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중국 방송을 볼 필요는 없을 텐데, 중국 채널만 뭐 1000개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채널을 다 볼 수 있고요. 일반 TV 방송은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쓸 게 이제 뭐 HDMI 케이블 꽂으면 바로 HDMI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뭐 USB에 있으면 USB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내장 메모리에도 뭐 영상이 몇 개 있어서 영상 보는데, 테스트용 영상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본 영상 볼 수 있고요. 이제 일단 불을 끌게요. 너무 깜빡깜빡거려서 램프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어플로 보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앞뒤로 넘길 때 리모컨으로 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화질 보면 이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생각보다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지금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제 제가 모니터로 23인치 모니터예요. 뮤직비디오 보다가 말았는데 23인치 모니터고 저거 대비 크기를 비교하시면 이게 실제 크기가 좀 가만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 비디오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신기한 게 진화 뮤직비디오가 들어있어요. 3D인 것 같은데 3D 안경도 따로 판매를 하는데 굳이 사지는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샘플 비디오 들어있고 USB 연결하시면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저는 미러링. 여기서 이제 이걸로 테레비를 바로 연결할 핸드폰을 갤럭시 S20으로도 어플을 이용해서는 동영상을 전송을 할 수 있어요. 크롬캐스트처럼 아예 전송을 해버리고 그냥 핸드폰으로 딴짓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야 돼서 불편해서 저는 쓰질 않을 거예요. 쓰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라캐스트 연결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리모컨 일단 하나 놓고 밝기 조절을 하고 보통 요즘 핸드폰은 다 미러링이 다 돼서 이런 식으로 미러링을 하시면 어려운 거 없이 연결이 되고요. 연결됨 뜨고 지금 보시면 글자가 포커스 다시 잡고 글자가 좀 깨져요. 눈에 봤을 때도. 근데 이거의 장점은 오토포커스가 된다는 거. 이렇게 뒤에 리모컨을 뒤에 안 보이실 텐데 그 리모컨이 있어요. 뒤에 스위치가 있는데 오토포커스 한번 돌려버리면 자동으로 포커스가 조절이 됩니다. 포커스 다 끝나면 저절로 이제 포커스 잡히고요. 이건 지금 카메라가 포커스를 못 잡아서 그런 건데 다시 카메라 포커스 잡았고요. 그리고 수동으로도 오토포커스 모드 하고 여기서 이제 리모컨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포커스를 조절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쓸 일 없고 오토포커스 잡으면 끝입니다.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수도 포커스 제품은 이제 제우스 H200을 썼는데 단점이 뭐냐면 포커스를 수동으로 맞춰도 전체 화면에 대한 포커스를 잡기가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든 제품이 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제가 실수로 나가기를 눌러서 연결을 끊어버렸고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이제 뜨고요. 이렇게 MX 플레이어를 전 많이 쓰는데 동영상 전에 봤던 영상 보면 이 정도까지 나오고
포커스 한번 다시 맞출게요. 포커스 맞춰줬고, 이렇게 보면 어두운 화면에서 명암비가 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소리는 좀 켜고,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게 좀 더 어둡게 잡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명암비 보면은 좀 약간 명암비 좋은 제품들에 비해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로 하면 이렇게 조절해서 바로바로 보고 싶은데 넘길 수도 있고 조작이 가능해서 전 패드를 거의 리모컨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연결만 하면. 그리고 이 제품은 보다 보면 화질이 좀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만족스럽고요.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확실히 화질이 더 선명하거나 3D감을 느끼게 좀 해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 이렇게 하고 영상은 지금 보셨을 때 끊기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오케이 삼성 이런 식으로 하면 요런 게 보통 뭐 가전제품 사러 가면은 이제 테레비에 켜놓는 거죠. 화질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인데 이제 지금 방금 보신 것도 1080p 60프레임까지 재생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보면은 뭐 화질이 좋게 나오죠. 뭐 끊기거나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타 제품들은 뭐 끊기는 게 좀 있는데 이 지금 XGMI Z6X 같은 경우엔 5G 와이파이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걸로 아마 연결을 해서 그렇게 끊기는 게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화질이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자체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모드가 FHD로 찍고 있기 때문에 4K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과 영상을 보면 한 조금의 딜레이 있죠. 하지만 이제 소리와 하기 때문에 영상과 소리는 빔 프로젝트 영상과 소리는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 요 제가 플레이하는 이제 패드와는 안 맞게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제품이 미러링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엔 가장 최적화된 제품인 것 같아요. 4K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스크린도 100인치인데 거의 100인치 먹게끔 지금 제가 화면을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줌이 되니까 줌을 해서 실제 화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줌해서 보는 화질입니다. 이 정도까지 됐고요.
기본 뭐 뮤직비디오를 뭐 많이 보지만 중국에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계속 뮤직비디오, 음악도 좋아해서 뮤직비디오를 엄청 봤죠. 이 정도까지 미러링으로 무리 없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미러링에 대한 부분도, 이 미러링 하는 제품, 패드나 핸드폰, 이 제품 자체도 CPU를 많이 먹기 때문에 좋은 핸드폰과 좋은 패드로 해야지, 안 좋은 제품으로 하면 끊기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 탓인 것 같아요. 이 미러링 자체에 소스를 엄청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밝은 화면을 볼 때는 확실히 무리가 없어요. 근데 좀 어두운 거 봤을 때는 좀 있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램프가 또 깜빡거리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 뭐 화면이 충분히 보이고요. 이 램프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램프가 꺼져 있어서 뭐 방 환경으로 다른 이제 밝기를 보시면 이 정도 되고, 빔 프로젝트 자체도 밝기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밤에 켜놔도 빔 자체로도 엄청 밝게끔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틀면서 지금 말을 계속해서 뭐 잘 녹음될지는 모르겠는데 좋더라고요. 불 켜고도 충분히 볼 정도가 돼요. 하지만 불을 끄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녹색 같은 경우에 이게 풀리죠? 그래도 불을 킨다고 못 볼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일 정도가 돼요. 이제 카메라는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을 켜도 충분히 볼 정도가 돼요. 근데 하지만 불을 켜고 보진 않죠. 이제 낮에 이제 자연광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하면은 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 날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최대한 잘라서라도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지금 모니터에 켜놓은 뮤직비디오고요. 같은 곳에서 멈춰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화면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두운 화면과
배경화면 차이를 보시고 한번 비교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구매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걸로 켜보고, 그리고 제우스 H백을 봤을 때 700안시 대 이 제품은 800안시인데 100안씩 차이인데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서 그렇고, 또 영상은 TV 어플인데 제가 이제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와서 아산에 격리가 며칠 돼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거 줘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밤이라 뭐 테레비를 따로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테레비도 뭐 어플이 있으면 한국 테레비도 볼 수가 있어요.